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맥 파운드리 오브 프로토타입 앤 프로덕트에서 R&D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이상현입니다. 먼저 서영탁 교수님 소개로 제가 이렇게 아이맥 아주대 후배들, 저도 아주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아주대 후배님들에게 제 연구 주제와 아이맥에서 하는 연구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Optoelectronics Materials and Device에서 제가 포스닥 때 주로 했던 연구 주제 중에 하나인 Emerging Photovoltaic Device와 그리고 아이맥에서 포스닥 때부터 진행했었던 콜로드 커텀 닷 이미지 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제가 다음과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아이맥 기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페롭스카이트 인도어 솔라 셀스와 그리고 스월 콜로이드 퀀텀 닷 이미지 센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아이맥 기관에 대한 소개입니다. 아이맥은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영리 반도체 기관 중에는 가장 큰 연구 기관 중에 하나로서 1984년도에 케이르벤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런 테스트 베드를 만들고자 해서 설립을 하였고 지금은 600개가 넘는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협력을 하고 실질적으로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TSMC, 램리서치, ASML, 삼성, 하이닉스와 같은 여러 가지 반도체 글로벌 기업들이 아이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아이맥에서 새로운 아젠다를 제출하기 위해서 약 100여 개국에서 6천 명이 넘는 현재 6천 명이 넘는 연구자들이 같이 아이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2023년 한 해에만 약 1000밀리언 유로에 가까운 매출 수익을 내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중에 헤드쿼터인 아이맥의 전경만 바라보시면요. 현재 아이맥은 두 개의 큰 파운드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200mm 클린룸 파운드리 팹이고 여기서는 저희가 주로 실리콘 포토니스 플랫폼이나 아니면 갈륨 나이트라이드 같은 파워 일렉트로닉스 또는 RF 일렉트로닉스를 개발을 하고 300mm 클린룸에서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ASML에서 최근에 개발한 하이엔의 EUV 아니면은 램이나 탈 그룹에서 개발하고 있는 엣지 트랙 장비들을 새로운 것들을 저희가 가장 먼저 도입을 해서 새로운 공정 개발과 그리고 로직 디바이스의 개발 등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다양한 오피스에서는 이러한 만든 소자들을 직접 테스트하고 디자인하고 하는 것들이 전체 다 좀 연구원들이 상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EU 칩 액치로 저희가 더 이 규모를 회사 규모를 키우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순히 팹 1, 팹 2, 팹 3뿐만 아니라 팹 4까지 새로 이제 2027년에 런칭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더 많은 이제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서 오피스 빌딩도 새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맥은 현재 다양한 풀스택 이노베이션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저희가 새로운 아젠다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다양한 도메인에서 컴퓨터 시스템 스케일링 다운에서부터 인더스트리 컨슈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연구자들이 어, 아이맥 내부 프로젝트든 아니면 회사와 바이래터럴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이맥 브랜치를 통해서 저희는 솔라셀 그리고 배터리 등과 같은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맥 리베뉴를 살펴보시면 2023년까지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근 리포트인데 941밀리언 유로를 수익을 올렸고 그 중에서 비율을 따져보면 약 75%가 저희가 인더스트리에서 나오는 프로젝트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EU 프로젝트와 거버먼트 펀디드, 그러니까 플레미시 정부에서 벨기에 정부에서 나오는 것뿐만 위에도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회사가 굴러가고
더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MEC은 벨기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브랜치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몇 개, 호주를 제외한 전 세계에 지금 브랜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는 헤드쿼터로서 루벤, 겐트, 앤트워프, 그리고 갱크, 브뤼셀 등의 이제 다양한 연구센터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네덜란드에는 ASML과 밀접하게 연구를 하기 위해서 ASML 쪽에 포토닉스, 그리고 캠브리지 쪽에 서킷 디바이스, 그리고 스페인에는 최근에 이제 말라가를 통해서 300mm 팹을 새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협업을 긴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그리고 US 플로리다에 팹이 있고 퍼듀, 미시간에도 저희가 팹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양한 연구들을 이제 글로벌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맥은 최근에 이제 직원 수를 많이 하여하고 또 저희의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가 아이맥에서 학생들을 키우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박사과정을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아이맥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다양한 커리어들을 살펴보시고 또 다른 기회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부터는 다양한 내용들이 전체 슬라이드에 펼쳐져 있어서 얼굴을 가리고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말씀드릴 주제는 페롭스카이트 인도 솔라셀이고요. 여러분들이 페롭스카이트라는 물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솔라셀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페롭스카이트 인도 솔라셀을 연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태양전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태양광을 더 잘 이용할 수 있을까에서부터 시작한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선에서의 이런 파장들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더 많은 출력을 파워 컨버전 이피션시를 도달하여서 기존의 화석연료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다양한 에너지 발전 소재를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가 시작이 됐다면 인도 에너지 하베스팅의 개념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존의 실내 조명이나 단순히 집을 어둡지 않게 하기 위해서 썼던 이 조명들에 나오는 에너지를 다시 한번 리사이클링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나온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리사이클링 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럼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아웃도어는 이러한 다양한 에너지가 사용되는 하우스홀드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가전 제품들에 사용될 수 있는 반면에 인도는 그것보다 낮은 파워 출력을 요구하는 로우 파워 일렉트로닉스, 주로 센서나 마우스, 아니면 가스 센서, 휴미디티 센서 등 다양한 분야들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시작이 된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왜 현재 기본적으로 테크니컬 트렌드들이 다양한 로우파 일렉트로닉스들이 증가하고 그 다양한 것들이 대부분이 지금 배터리를 이용해서 충분히 작동을 할 수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과연 다 배터리만으로 대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모션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한 충분히 가볍고 플렉서블한 것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희가 배터리 같은 것들이 붙게 된다면 그 신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지 이슈들, 충전 이슈들이 항상 발생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빛이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스테이블한 파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까 하는 와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로 솔라셀들이 떠오르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 솔라셀이 실제로는 더 낮은 로우 포톤 환경에서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원선 기반에서의 태양전지와는 다른 전략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례로 저희가 원선 충분한 포톤이 존재하는 과정 중에는 우리가 션틀 레지스턴스는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있는 경향을 가지는 반면에 시리즈 인도 환경 로우 포톤에서는 이 시리즈 레지스턴스의 경향보다는 션틀 레지스턴스가 더 훨씬 중요한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션틀 레지스턴스를 컨트롤하기에 충분한 전략이 필요하고
이러한 emerging 다이센소사이드 솔라셀, 올가닉 솔라셀, 그리고 콜로이드 컨던더 베이스 솔라셀, 페롭스카이트 솔라셀 같은 차세대 태양전지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리즈 레지스턴스와 션트 레지스턴스 차이가 어떻게 아웃풋으로 나타나는지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 퍼포먼스 인도 솔라셀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팩터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수식들이 존재하지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 커런트는 시리즈 커런트와 션트 커런트의 합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라이트 일루미네이션에서는 이것이 이제 포토 커런트와의 델타로 나타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웃도어와 인도어 사이에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시리즈 레지스턴스가 이렇게 아웃도어에서는 변화할수록 시리즈 레지스턴스가 증가할수록 다음과 같이 효율이 떨어지는 반면에 션트 레지스턴스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인도어 솔라셀에서는 포톤의 양이 작기 때문에 이러한 시리즈 레지스턴스의 변화에 비해서 션트 레지스턴스의 변화가 VOC를 감소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아웃도어 솔라셀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항상 인도어 솔라셀을 향상시키는 전략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리서치 모티베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페롭스카이트 NIP 스트럭처 구조에서 TiO2를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인도 솔라셀을 만들 수 있을까? 혹은 인도뿐만 아니라 원선에서도 모두 사용 가능한 버서타일 페로스카이트 솔라셀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이 연구가 시작을 했고, 그것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페롭스카이트 솔라셀에서 태양광이 들어와서 일렉트론 홀 리콤비네이션 페어가 생기면 어떠한 식으로 트랜스포트가 되고 어떤 식의 트랩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렉트론이 빛이 들어와서 일렉트론 홀 리콤비네이션 페어가 생기면 2, 3, 4를 통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류가 발생해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저희가 원하지 않는 리컴비네이션이 생기고 이것이 효율 저하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 TiO2 영역에서 살펴보시면 먼저 10번, 그리고 트랩에 의한, 당연히 TiO2 트랩에 의한 트래핑으로 일렉트론이 제대로 넘어가지 못하고 이 자체로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경우, 그리고 7번 같은 경우에는 프리차지가 그대로 리컴비네이션 돼서 여기서 다시 한번 리컴비네이션 되는 경우, 그리고 8, 6 인터페이스 차지 트래핑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론 네게티브 리컴비네이션이 생기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TiO2의 트랩 스테이트 제어라든지 어떻게 하면 캐리어의 컨덕티비티를 높여서 TiO2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컨덕티비티를 높여서 효과적으로 전도 패스를 활성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홀은 제대로 블로킹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일렉트론 홀 페어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던 TiO2를 선정을 하였고, 징크 옥사이드나 텅스텐 옥사이드는 페롭스카이트에서 가장 요즘에 최근에 사용하지 않고, 최근엔 틴 다이옥사이드를 많이 사용하지만 틴 다이옥사이드는 좀 더 트리키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컨트롤이 용이하지 않아서 저희는 TiO2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TiO2는 기본적으로 와이드 밴드갭 약 3.2 일렉트론 볼트의 밴드갭을 가지고 있고, 롱 캐리어 라이프 타임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반던트 매트리얼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스트가 낮고 논톡식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캐리어 모빌리티가 낮고, 그리고 TiO2의 일렉트로닉 트랩 덴시티가 높고, 그리고 TiO2 자체는 광촉매적 활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자체의 TiO2에 만약에 저희가 많은 빛을 주게 되면 페로스카이트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우 스테빌리티 UV 라이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 모두가 트랩에 관련되고 TiO2 물성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플라즈마 트리트먼트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시퀀셜 도핑 프로세스를 통해서 TiO2 표면을 처리하는 공정을 연구를 하였고요. 그래서 보시면 서페이스 에너지 먼저 측정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플로린을 통해서 옥시전 메이커시를 큐어링하고 이런 리튬 솔트, 아연인 리퀴드를 도핑했을 때 기존의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도핑 공정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서페이스 에너지를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용액을 도포할 수 있고 훨씬 더 퍼지는 용액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도핑 프로세스가 결국 TiO2 자체의 프로퍼티에 어떠한 향상을 일으키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TiO2만 가지고 엘렉트론 온리 디바이스 구조를 만들어서 이 스페이스 차지 리미트 커런트라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디펙을 분석을 해보면 레퍼런스 TiO2를 만들었을 때에 비해서 트래픽 리미트가 더 앞서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더 적은 볼테이지만을 가지고 트랩이 차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트랩 수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를 리컨펌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KPFM을 케미 프로스 마이크로스코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점차적으로 포텐셜이 업시프트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메저 포러스 타이타늄 옥사이드에 비해서 플로린 도핑 TiO2가 훨씬 더 페르미 레벨이 업시프트 되고 워크 펑션도 더 높아졌다는 것을 잘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밴드 옵셋에 비해서 물론 이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훨씬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매칭이 됐다. 그리고요, 계면에서 인터페이스에서 생기는 트랩들이 훨씬 더 억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터페이스가 억제됐다는 것은 저희가 결과론적으로 시리즈 레지스턴스도 감소할 수 있지만 션트 레지스턴스 관점에서도 훨씬 더 개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션트 레지스턴스 그래프와 비교해 보면 저희가 만들어냈던 것이 원선 조건에서는 JSC의 시리즈 레지스턴스는 JSC의 증가, 그러니까 숏서킷 커런트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션트 레지스턴스의 개선은 오픈 서킷 볼테이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영향이 어떤 개선을 일으키는지를 확인해 보면 두 가지 다른 물질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FAPBI3는 상대적으로 로우 밴드 갭 매트리얼스고 FAPBI3와 MAPB 브롬을 섞은 것은 상대적으로 와이드 밴드 갭 매트리얼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원선 조건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VOC가 개선되는 것을 봐서 결과적으로 션트 레지스턴스가 효과적으로 억제되고 그리고 또한 어떠한 밴드 구조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JSC의 개선 또한 우리가 시리즈 레지스턴스의 개선 또한 도모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더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그럼 트랩이 막아지는 게 도대체 어떠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아지는구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트랜지언트 포토볼테이크, 트랜지언트 포토커런트 볼테이지 and 트랜지언트 포토커런트 측정을 해서 일렉트론 홀 리콤비네이션 혹은 차지 익스트랙션의 경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TPB를 보시면 우리가 캐리어의 리콤비네이션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TPC 그래프를 보시면 캐리어 익스트랙션 속도가 얼마나 빨라져서 우리의 밴드 얼라이먼트 구조가 훨씬 더 트랩을 줄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철룩스 환경에서 우리가 인도 파워 컨버전 IPC를 확인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FAPBI3 환경에서는 앞서 원선에서 보았던 결과와 마찬가지로 VOC가 개선된 경향을 보았고 FIPBI, MAPB 브롬이 믹스된 환경에서는 JSC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자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인터페이스 트랩을 효과적으로 제어를 하였고, 특히 이 경향이 원선 조건보다 IPC, 인도 조건에서 더 급격히 드라마틱하게 증가되는 것을 통해서 로우 포톤 환경에서의 우리가 트랩을, 그러니까 충분한 일렉트론이 역이되지 않는 환경에서 더 많은 개선을 보였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트랩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개선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발표에서는 모든 결과를 다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최근에 더 옵티마이즈 공정을 통해서 저희가 더 많은 개선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IPC는 약 37%, 그리고 원선 솔라셀은 한 26%까지 도달을 한 것을 지금 결과를 얻어놓고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도 솔라셀 페로스카이트 인도 솔라셀 결과를 정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옥사이드에 대해 베이컨시나 어떤 트랩을 효과적으로 패시베이션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페로스카이트 옵저버를 특별히 컨트롤하지 않고도 더 많은 디펙트를 제어할 수 있었고, 그 외에 사실 부가적인 효과로서는 저희가 표면 에너지나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컨트롤하면서 페롭스카이트의 결정성이라든지 어떤 퍼포먼스들까지 다 개선하는 결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효과적인 솔라셀들을 만들 수 있고, 궁극적으로 어떤 공정을 셀렉하냐에 따라서 이게 양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작은 페롭스카이트 챔피언 셀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대량 공정이 가능한 태양전지를 만들까에 대한 연구에도 저희의 공정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hort Wavelength Infrared Colored Quantum Dot Image Sensor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이맥에 포스닥으로 조인하면서 연구를 진행했던 것이고, 지금도 활발히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이맥의 이미징 테크놀로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백사이드 일루미네이션, CIS, 그리고 스왈토프, 타임 오브 라이트, 그래서 라이다를 이용한 라이다를 만드는 기술, 그리고 스파드, CCD, 그리고 3.5 웨이퍼 리컨스티튜션 해가지고 하이 레졸루션 스월칩을 어떻게 하면 더 우주 환경이나 더 고성능에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하이퍼 스펙트럴 필름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 환경이나 아그리컬처 그리고 메디컬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팀들이 존재하고, 저는 그 중에서도 틴필름 포토 디텍터를 이용해서 하이 레졸루션도 달성하지만 동시에 로우 코스트를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찍는다는 것, 그리고 센싱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포토를 찍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 중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미지 센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빛을 받아서 이것을 각 픽셀이 정보를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서 정보를 기록하고, 이것을 우리가 다양한 목적에 맞춰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테슬라의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 그리고 아이 트래킹, 그리고 스마트 아그리컬처, 그리고 감시 카메라,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메디컬 쪽에서는 바이오메디컬 이미징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비지블 카메라도 충분히 지금 너무 좋은데 왜 우리가 숏 웨블랭스 인프라레드 디텍터를 사용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테슬라의 기본적으로 벨크 시스템은 자율주행 모드는 비지블 카메라를 기반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테슬라의 비지블 카메라를 속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낮은 환경이나 나이시나 배드 웨더, 그러니까 포기가 심한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비지블 정보만이 아닌 숏 웨이브랭스 인프라레드의 정보를 사용하면 우리가 어두운 밤이나 날씨에 상관없이 어떠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드 에비던스 인프라에드는 다양한 파장들이 존재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파장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시하지 않았지만 1200나노 니어 IR부터 1400나노 그리고 1550나노의 빛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1200나노나 1550나노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빛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굳이 우리가 라이트 광원이 크게 있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이고 1400나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광원만 개발을 같이 한다면 상당히 높은 노이즈가 없는 환경으로 측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월은 기본적으로 fog, smoke, haze, cloud에 see-through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토모티브 환경에서 로우 비지빌리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 1200나노부터 1200나노 파장의 도핑 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1400나노 이상부터는 실리콘을 투과할 수 있기 때문에 디펙 인스펙션이나 여러 가지 환경 반도체 인스펙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NIR 이상에서부터는 우리가 플라스틱을 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우리가 플라스틱 패키지를 뜯어보지 않고도 얼마나 뭐가 들어가 있고 얼마나 차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고 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제가 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포커스 저희 아이맥에서는 틴필름 포토다이오드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리드아웃 인티그레이션 서킷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틴필름 포토다이오드를 만들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그 후단에 렌즈나 렌즈 프리 공정들을 삽입해서 어떻게 하면 픽셀을 다 픽셀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더 하이 레졸루션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틴필름 포토다이오드의 프로세스 저희의 프로세스 플로우를 확장시켜 보면 먼저 저희가 올가닉 포토다이오드나 콜로이드 컨텀 포토다이오드를 개발을 해서 이것을 리드아웃 인티그레이션 서킷 픽셀 팀과 협업을 해서 다양한 픽셀 제너레이션을 개발을 하고 협업을 해서 이미지 센서를 프로토타입 인티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그걸로 저희가 이제 솔루션 팀이나 이런 알고리즘 팀과 협업을 해서 다양한 테스트 플랫폼에서 이미지를 획득해보고 아니면 그 외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라이다라든지 다양한 자율주행 모드에 직접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공정이 제대로 디벨롭이 됐다면 웨이퍼 레벨에서 과연 이제 가능할까 해서 200mm 클린룸 툴에서 실제로 양산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공정들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이 새로운 올가닉이나 콜로이드 퀀텀 베이스드 물질이 로우 볼륨 매니팩처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프로세스 퀄리티를 모니터링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틴필름 포토 디텍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틴필름 포토 디텍터의 두께는 기본적으로 웨이브랭스의 두께보다 작습니다. 그렇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1400나노미터를 흡수하기 위해서 업저버의 두께가 1400나노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리콘은 인프라레드로 가 있고 우리가 NIR 940나노만 흡수하려고 해도 거의 수십 마이크로미터의 실리콘 포토닉스 두께가 포토다이오드 두께가 필요한 데에 반해서 저희는 낮은 두께 그러니까 약 200나노, 300나노 뭐 많아봤자 언더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업저버를 가지고 모노리스틱하게 리드아웃 인테그레이션 서킷에 바로 증착을 할 수 있는 뉴 테크놀로지고 기본적으로 스핀 코팅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실리콘의 에피나 본딩 프로세스에 비해서 훨씬 더 하이 스루펫을 가지고 또 로우 코스트 프로세스 그러니까 수어를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인가스나 MCT 디바이스, 멀큐 카드뮴 텔루라이드 디바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낮은 타겟 코스트를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픽셀 스택을 보시면 크게 저희는 지금 두 가지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올가닉 매트리스고 하나는 콜로이드 컨텀 닷입니다. 저는 주로 콜로이드 컨텀 닷을 주로 연구를 하였고 그 이유는 올가닉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NIR까지는 한 높은 EQ와 낮은
다크 커런트를 가지고 있지만 스월 옵세션에서는 이 분자 구조가 전반적으로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매우 낮은 단계에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콜로이드 컨덤 다스인 컨덤 컨파인먼트 이펙트를 이용해서 쇼드 에이블랭스 인프라이드 옵셉션이 충분히 도달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레드 설파이드 콜로이드 컨덤 다시나 레드 슬레이드 콜로이드 컨덤 다스 경우에는 하지만 레드의 경우에는 세이프티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레드 프리 콜로이드 컨덤 다 인듐 알세나이드, 인듐 안티몬 혹은 실버 텔루라이드와 같은 레드 프리 콜로이드 컨텀 닷을 개발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아직은 리프로더스빌리티라든지 유니포미티 그리고 양자점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희가 잉크 프로세스가 아닌 솔리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한층 쌓고 리간드를 바꾸고 한층 쌓고 그 표면에 있는 도핑을 바꿔야 되는 공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멀티 스텝 리간드 익스체인지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번에 코팅할 수 있는 잉크가 지속적으로 개발이 물질마다 돼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Lead Out Integration Circuit은 다음과 같이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기존의 Lead Out Integration Circuit을 만들면 저희가 포토다이오드를 옵티마이즈 해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포토다이오드가 옵티마이즈 했던 가정하에 Lead Out Integration Circuit의 한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서로 픽셀팀과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디바이스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로익의 디파인 포토 디텍터를 구조를 디파인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 시모스 티피컬 픽셀 같은 경우에는 3 트랜지스터, 4 트랜지스터 구동 방식을 통해서 픽셀을 만들게 되는 반면에 현재까지 스테이트 오브 아트의 스월 이미지 센서는 Capacitive Transimpedance Amplifier라는 회로를 가지고 각 픽셀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는 소자의 구조가 다르고 그리고 PD의 바이어스 에너지 컨섬션을 낮추기 위한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 다양한 장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포토다이오드 바이어스를 픽스해서 우리가 더 낮은 다크 커런트에서 쇼드 에반스 인프라들을 측정할 수 있는 반면에 기본적으로 이 픽셀의 문제는 인듐 갈륨 아세나이드 포토다이오드 자체, MCT 포토다이오드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내려가기 힘들어서 기본적으로 픽셀 피치가 상당히 큰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3T나 4T 실리콘에서 머추얼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CIS 규정은 현재는 더 낮은 0.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CIS까지 만들 수 있지만 현재는 그 정도까지 만들지는 않고 비지블 영역에서 0.56 마이크로미터 for CIS, CMOS 이미지 센서의 픽셀 피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틴필름 포토다이오드 저희가 만드는 구조의 경우에는 약 1.5 마이크로 혹은 1.6 마이크로미터 픽셀 피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글로벌 셔터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예전에 글로벌 셔터라고 말씀드리면 기존의 픽셀을 로우 바이 로우로 계속 읽어서 우리가 어떤 헤르츠로 존재한다고 하면 이것은 저희가 진짜로 눈에서 읽듯이 한 번에 한 번에 찍을 수 있는 방식으로서 이것은 잔상이 남지 않는 가장 좋은 기술 중에 하나고요. 궁극적으로 모든 이미지 센서 그리고 디스플레이 방식이 글로벌 셔터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트랜지스터가 여러 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퍼레이션 트랜지스터의 온셋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PD 바이어스가 최소 1볼테이지 이상의 바이어스가 걸려야 되고 그리고 바이어스가 오퍼레이션 하는 동안 당연하게도 지속적으로 볼테이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PD 바이어스가 계속 바뀔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포터 커런트가 기본적으로 선형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노이즈를 제거하고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형적인 이제 OPD 구조의 다크 커런트와 포토 커런트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선형성을 가지는 영역에서 우리가 3T, 4T를 가지게 되고 CTI의 타입의 오퍼레이션 윈도우는 상당히 좁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프로세스 플로우를 다음과 같이 보여드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3T 구조를 기본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최근에는 4T 베이스로 어떻게 하면 노이즈를 더 줄여서 더 고성능의 이미지 센서를 만들까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구조를 디파인하고 웨이퍼 스케일이나 아니면 이런 쿠폰 스케일로 제작을 한 이후에 저희가 패키징을 직접 패키징 팀에 의뢰를 해서 패키징을 하고 실제로 카메라 모듈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더 인티그레이션 서킷에서 어떻게 하면 픽셀을 새롭게 만들고 디자인하는지를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400K가 넘는 픽셀, 최소 VGA급 혹은 HD급을 만들게 되면 이 픽셀 전체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최초 40개 이상의 텍스트 픽셀 피치의 스트럭처를 가지고 저희가 빛 반응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이게 숫자가 잘 작동하는지를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전반적인 수치 평가를 내리고 그 외에 다시 한번 디바이스를 만들어 보고 혹은 또 단일 소자 평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만들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한 이미지 센서 안에 400K가 넘는 포토 다이오드가 존재하는 이미지 센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희의 이미지 센서를 측정하는 데모 셋업인데요. 이 보시는 웨이퍼는 실리콘 웨이퍼를 통해서 저희가 인베디드한 이미지 센서가 이 전체 아래에 있는 이미지를 실질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한 역할과 한 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재료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 피직스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미지 센서의 더 고성능을 이끌어내고 더 높은 EQ와 더 높은 성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연구를 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ITO 기판 위에 저희가 많이 하는 연구 중에 하나인 ITO 기판 위에 콜로이드 퀀텀 닷을 제어를 해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포토다이오드를 만들까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이는 단순히 두께를 올려서 다크 커런트를 낮추고 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적적인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안정한 소자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ITO와 니켈 옥사이드 구조를 가지고 먼저 연구를 진행을 했고 각 두께 사이클에 따라서 선형적인 두께 정보를 얻은 다음에 앞서 보여드렸던 두께 제어를 기반으로 소자를 만들어서 특성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리드아웃 인티그레이션 서킷에서 가장 큰 아웃풋을 낼 수 있는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JV 그러니까 다크 커런트와 그리고 EQE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타겟 파장인 1420 나노에서의 EQE를 비교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리드아웃 인티그레이션 서킷 위에 모노리스크하게 인티그레이션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오퍼레이션 볼테이지인 마이너스 3V에서의 EQ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그리고 EQ의 선행성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EQ의 특정 파장에서의 EQ의 볼테이지 안정성을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께가 저희가 증착한 콜로이드 퀀텀 닷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다크 커런트는 내려갑니다. 그것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양자점의 두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PIN 구조에서 인트린직 레이어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항이 증가해서 우리의 다크 커런트가 충분히 내려가고 그에 따른 터널링 이펙트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롭게 바라봐야 될 것은 CQD의 두께의 변화에 따라서 EQE가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있던 어떠한 플럭시에이션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캐리어 라이프타임은
캐리어 라이프 타임이랑 EQ 광 두께에 최적화는 옵티컬 인터페런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최적 두께는 본 구조 내에서 니켈 옥사이드 그리고 PBS 어, 징크 아이오다이드 그리고 TiO2 구조 내에서 이런 간단한 PIN 구조를 갖는 구조 내에서 옵티컬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빛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구조는 약 500나노 정도의 두께를 가지는 CQD를 만들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게 이 연구의 결론이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꾸준히 연구를 진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제 이렇게 만드는 소자들을 ITO 기판이 아닌 TIN 기판, 우리가 컨택 레지스턴스가 존재하는 리더 인티그레이션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 어떠한 EQ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추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미지 센서를 저희가 만드는 쇼드 웨블랭스 인프라레드 콜로이드 퀀텀 닷 이미지 센서를 실제 환경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높은 성능 그리고 높은 최적화된 낮은 다크 커런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나 다양한 외부 환경에 노출됐을 때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금 가장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차의 카메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경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시면 글로벌 전 세계 행성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품이고,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의 환경만, 한국의 환경만 보더라도 여름에는 38도, 35도에 가까운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돼야 되고, 겨울에는 영하 한 20도, 그리고 뭐 만약에 북극도 좀 더 추운 지방까지 올라간다면 영하 3, 40도까지 도달하는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소자의 성능 저하가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환경을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평가 중에 하나로 댐프잇 에이징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댐프잇은 85도씨 그리고 85%의 상대 습도에서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서 이 소자가 얼마나 안정성, 성능 변화에 디그레데이션 없이 유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는 두 가지의 큰 변화를 가져갔는데요. 그 위에 먼저 수분을 효과적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캡슐레이션 레이어를 각각 멀티 레이어로 조성을 해서 한 가지의 디펙이 있더라도 다른 디펙에 도달할 때까지 패스를 길게 늘려줘서 수분의 침투를 막아주는 공정을 개발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CQD 레이어의 조성을 리간드를 제어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안정성을 가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수분은 효과적으로 인캡슐레이션 레이어를 통해서 막는다고 하더라도 열의 침투 자체에서 열분의 서멀 디소시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CQD 자체에서의 결합 에너지가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CQD의 리간드를 제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양자점 포토 다이오드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드된 연구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저희가 어, 이 양자점 주변에 PBS 양자점 주변에 우리가 바꿔놓은 리간드 종류를 아이오다이드, 징크 아이오다이드 할라이드 리간드와 클로라이드 리간드를 섞어가면서 어떤 것이 더 안정성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실험군 두 개는 클로라이드 온리인 시스템 하나와 어, 징크 아이오다이드 온리인 구조,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의 조성은 어떻게 제어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먼저 탐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기본적으로 징크 아이오다이드 온리 구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징크 아이오다이드와 징크 클로라이드 온리를 비교해 보시면 EQ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리간드의 서페이스 패시베이션의 능력에 따른 문제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는 전자구조적인 약간의 미스매치가 존재함으로써 클로라이드 온리가 더 낮은 성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징크 클로라이드 온리의 경우에는 열정 안정성, 다크 커런트에 약 140시간 정도의 댐프 테스트에 노출되었을 때도 다크 커런트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이오다이드만 노출되었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크 커런트가 거의 한 오더 한 대여섯 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클로라이드를 약간은 믹스하는 것만으로도 이 댐프 테스트에 대한 스트레스 저항성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좀 더 깊게 조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징크 클로라이드 그리고 징크 아이오다이드뿐만 아니라 징크 브로마이드까지 섞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스위스팟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컨트롤 맵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크 커런트 덴시티는 어, 어느 조건에서 가장 낮고, 그 다음에 EQ는 어느 조건에서 가장 높고, 그에 따른 우리가 이러한 샷 다크 커런트만을 이용해서 디펙티비티, 그러니까 검출 능력이 어느 정도의 조건에서 가장 좋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에이징 테스트를 댐프 테스트를 똑같은 시스템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결과를 거의 다 얻었지만 이제 지금 보안 문제상 모든 것을 얘기해 드릴 수가 없고, 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각각의 모노 시스템에 비해서 바이너리 터너리로 갈수록 저희가 현상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훨씬 더 개선되는 결과들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의 할라이드 리간들을 쓰는 것보다 우리가 여러 가지 믹스드 리간들을 사용을 해서 평가를 했을 때 상호 보완적인 관계들이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장 좋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결국 오더 내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디텍티비티의 낮은 성능이 항상 우리가 안정성 관점에서 지켜본다면 오히려 이런 소자들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것들도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아이맥 내에서는 이러한 단순하게 디바이스 자체만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미지 센서를 구현을 해서 이미지 센서 내에서의 퍼포먼스 또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미지 센서를 만들어서 저희가 만든 양자점 이미지 센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디그레데이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은 또한 통계적인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통계적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다크 커런트가 증가하고 EQ가 감소하고 또 어느 포인트에서 과연 디그레데이션이 발생하고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EQ를 직접 이미지 센서를 직접 제작하고 댐프 테스트를 200시간 정도 진행을 했을 때 이런 다양한 변화들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지 센서에서 EQ의 계산은 조금 더 다른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 수치를 믿는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외에 다양한 EQ 아웃풋, 컨버전스나 캐패시티비티, 그리고 다크 커런트, 오퍼레이션 볼테이지의 변화 등을 판단할 수가 있었고요. 하나 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감에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딜라미네이션과 유사한 영역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스핀 코팅을 하면서 양자점에서 생긴 디펙들에서 기인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0시간 구조에서는 보이지 않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정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측정이 됐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것들이 더 보이고 더 극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소자 평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핀 코팅을 하고 소자를 제작할 때 있어서 효과적으로 더 스무스한 표면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소자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공정 개선이 단순히 리간드 익스체인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자점 공정을 할 때도 어떠한 공정을 셀렉해야 되고 스핀 코팅 조건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양자점 이미지 센서 밸리데이션을 실제로 양자점 저해제 이미지 센서를 해서 한 어프로치에 대해서 다음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래서 랩에서 프루프 오브 컨셉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평가들을 진행을 했고, 시모스 이미지 센서에 비해서 QD 이미지 센서가, 저희가 만든 이미지 센서가 어떠한 역할들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이 레졸루션까지 구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렌즈 프리 이미징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적으로 렌즈가 없어도 이미지 센서 자체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평가들을 할 수 있었고, 저희가 다양한 이미지 센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CQD 센서 인프라레드 이미징은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 실리콘 테크놀로지에 기반하기 때문에 기존의 인가스나 MCT에 비해서 스몰 픽셀 피치에 도달할 수 있고, 그리고 하이 레졸루션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로이드 퀀텀 닷 혹은 올가닉 포토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모노리식 공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웨이퍼 레벨 인티그레이션도 가능하고, 다른 어셈블리 장비들이 필요하지 않아서 로우 코스트 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같이 멀추어된 시스템 내에서 우리가 컴팩트니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쉽게 우리가 시스템에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고 다양한 요구 조건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스토어드 에비던스 인프라레드 이미지 센서 마켓이 비지블 CIS 마켓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작은데, 이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한계도 있고, 그리고 인가스 MCT가 기본적으로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될 수가 없었는데, 이러한 경쟁력을 가진 이미지 센서가 개발이 된다면 어, 저희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비전 마켓에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으로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캔디데이트로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난제 또한 다음과 같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PBS나 최근에 연구 중인 인두말세나이드 콜로이드 커텀자 같은 경우에는 용액 공정 기반이고, 그리고 팹 스케일로 넘어갔을 때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컨테미네이션 컨트롤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뭐 레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컨테미네이션에 좀 이슈가 있는 물질이고, 인디움 알세나이드 콜로이드 컨텀닷 같은 경우에도 비록 인가스가 실질적으로 팹에서 사용이 되지만 리간드의 모든 물질이 다 팹 친화적인 물질들이 아니기 때문에 컨테미네이션 컨트롤과 이 공정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PBS의 경우에는 매추얼티가 높은 물질로서 하이 퀄리티 시큐드 매트리얼이 현재 가능하고 다양한 업체들에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팔고 있지만, 인디움 알세나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레드 설파이드 콜로이드 컨텐츠에 비해서 아직은 그 멀추리티가 높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아직은 합성 단계에서부터 딥트랩 스테이트를 제거하고, 그리고 QD 어그리게이션을 막는 연구들을 꾸준히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 기본적으로 실리콘 테크놀로지나 인가스 MCT 테크놀로지에 비해서는 스로풋이 높지만, 더 높은 스로풋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솔리드 스테이트 리간드 익스체인지가 아닌 그냥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스태킹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증착할 수 있는 솔루션 리간드 익스체인지 프로세스로 잉크를 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원스텝 코팅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소자를 제작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새로운 리간드를 개발하고 용액도 개발해야 되는 문제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앰비언트 익스포저 인듀스 리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정을 할 때 현재는 글로우박스 내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미지 센서 공정도 묻은 스핀 코팅이나 이런 것 또한 웨이퍼 스케일 팹도 N2 공정이나 R0 공정에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저희 공정 자체가 아직은 그 정도까지의 패터닝을 요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코스트의 인크리즈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대기 환경에서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을까? 또한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옥시데이션 저항성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에 이제 에코-프렌들리 콜로이드 컨덴서로 넘어오면서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인디움 알세나이드 같은 경우에는 서멀 버짓이 PBS에 비해서 훨씬 더 현저하게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데 인디움 알세나이드 리간드를 더 강하게 결합시키는 방법과 그 외에 나머지 공정들을 어떻게 하면 로우 서멀 버짓으로 인캡슐레이션까지 진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맥에서는 현재 웨이프 스케일 인스펙션까지 진행을 하였고 현재 4나노 정도 피차를 보였는데 이것은 초기 결과이고 최근에는 어, 후공정까지 진행을 해서 더 나은 공정들을 잡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맥은 다음과 같이 이제 양저점의 이미지 센서를 개발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 특히 일본 그리고 독일 뭐 다양한 이미지 센서 회사들 그리고 엔드 오브 프로덕트 회사들과 다양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 두 가지 페롭스카이트 솔라셀과 그리고 콜로이드 컨덴서 이미지 센서였고요. 어, 시차가 있는 관계로 제가 현장에서 질문을 바로 받거나 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